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8월 11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어제에 이어서 화장품 섹터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이 떡하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검색도 이전보다 15배가 급증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도 참 재밌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부정적인 뭐 인식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룻밤 잤다 일어났더니 인도 국립연구소에서는 희망적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가 이제 또 급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전에 초전도체 테마주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불렸던 종목들 중에 일부는 대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는 오히려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 테마의 대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이제 완전히 꺼져 버렸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팜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 호재성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바닥권인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 그 종목이 하나 있어서 그 종목까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니까요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화장품 이야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 단체 관광 강추한다. 중국 여행사에 이제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텔 검색도 15배가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10일부터 한국 등 78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데 문의와 검색이 상당히 늘었다. 그래서 단체 관광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78개 국가의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바로 11일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에 한국 단체 관광객을 위한 상품이 바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트립에서는 반자유여행 또는 개인 관광 상품만 판매되어 왔었다. 현재까지 시트립에서 소개하고 있는 단체 관광 상품은 단 한 개인데 약 1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17일, 24일, 31일 각각 출발 예정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4박 5일 일정의 이 상품은 서울, 파주, 춘천 등을 관광하고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고 현재 17일 출발 상품은 이미 출발이 확정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만 한국 관광을 재개한 게 아니라 재개하자마자 바로 시트립에 한국 관광단체 상품이 열리고 실제로 17일 날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중국인 플러스 유커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뭐 이런 이제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화장품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봐야 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언제 손바닥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점만 좀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온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안에서 투자처를 충분히 찾아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 대박인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스킨앤스킨. 스킨앤스킨은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안 들어가고 어저께 좀 덜 올랐습니다. 덜 오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바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완전 동전주죠. 169원, 100원짜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 장중에 28%대까지 갔어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딱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플러스 10%대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이준도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이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거는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을 경우에는 따라붙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충분히 조정 구간이 나오고요. 그 조정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다. 이미 사서 들고 계신 우리 대박인들이 계시다면요. 일단은 뭐 월요일쯤에는 한번 차익 실현에 나설 볼만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리아나.
코리아나도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죠. 예, 이틀 연속 급등 나오면서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서요. 일단은 전략은 그렇습니다. 예, 화장품은 추가적으로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중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실적이 그냥 한 더블 정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막 세네 배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수급이 몰릴 때 급등이 나오면 한번 잘라줬다가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한 며칠 쉬어가는 흐름에서 쉬어갈 때 다시,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정도는 좀 쉬어가니까 다음 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다음 주 초쯤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줄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익 줬을 때 한번 잘라주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대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 국립연구소의 반전, LK99 아직 희망적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상온상합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실물질 LK99에 대해서 전세계 과학계가 이론 재현 실험 검증에 뛰어든 가운데 가장 먼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이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해외 연구그룹 중 유일하게 한국 LK99 연구진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후에 바로 이전의 견해를 뒤집는 결과를 내놨다. 자, 비르파 싱 아나와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원이 SNS에 LK99 아직 희망적, 우리 팀이 작업 중이다. 실온에서 쿠퍼쌍이란 글을 올린 데 이어서 10일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하고 양자고정 효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쿠퍼쌍은 초전도체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인데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 전체가 하나의 응축된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 초전도 현상이다. 이때 전자쌍을 쿠퍼쌍이라 부른다. 10일 공개된 영상에는 LK99가 연구 좌석 위에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연구진은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양자고정 현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게 양자고정 현상인가요? 라는 댓글에 아나와 박사는 양자고정 같아 보입니다. 나도 놀랐어요 라고 답했다. 양자고정은 초전도체가 자석 위의 공간에 고정되는 현상으로 초전도체의 또 다른 특징적 현상이다. 그러나 인도 연구진은 이 샘플이 초전도체임을 증명하는 결과는 아직 아니다 라고 밝혔다. 샘플에 대한 X선 회절 구조 분석 그리고 전기저항 특성 측정 등을 통해서 밝혀낼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건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룹에서 이제 입장을 바꾼 거기 때문에 초전도체 테마에 자극을 주기에는 상당히 충분한 그런 기사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초전도체를 바라보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어저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퀀텀 연구소 에너지와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대장주 역할을 하던 선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반등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산을 만들어서 급락이 나는데, 선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덕성도 대장주였는데 마찬가지 선암이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벌써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계속 볼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다른 종목들은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대장만 보면 됩니다. 원래 테마는 신성 델타테크하고 파워로직스 정도, 이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절대 바이앤홀딩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앤홀딩보다는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좀 불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다 싶을 때만 오전에 들어가서 단타로 치고 빠지기 이런 식으로 매매만 좀 진행을 하시고,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빼야 되겠죠. 또는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T팜에 관련된 추가적으로 호재성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ST팜이 지금 바닥권에서 어쨌든 8만원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8만원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일단은 다음 저항 라인은 9만원입니다. 8만원에서 이제 9만원 요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분위기를 보게 되면 충분히 9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떨어지느냐,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또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9만 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줘야지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흐름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냥 자기 맘대로 가라라고 냅두고, 어차피 목표는 지금 뭐 1, 2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3, 4년 정도 기다릴 생각으로 이걸 들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에스티팜을 둘러싼 이 환경이,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느냐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티팜 파트너사가 세 번째 미국 희귀약 지정 올리고 공급 유력,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에비디티 두센 근이영양증 AOC 1044 조기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개발 사업전략 파트너다. 라는 소식인데요. 에스티팜이 미국 파트너사인 에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로 미국에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 희귀약품 지정으로 조기 상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에스티팜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급처로 유력한 상황이다. 자, 두센 근위영양증은 X염색체에 있는 디스트로핀 유전자 이상으로 팔이나 다리, 몸통 등에 위치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희귀 질환이다.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AOC 1044는 항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복합체를 이용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엑손 44를 건너뛰어서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생성하는 기전이다. 에비디티는 전임상에서 항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복합체를 마우스 모델에 처리하면 엑손 44 결손 유도가 5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미국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받아서 64명 피험자를 대상 미국 1- 이상을 진행해서 지난해 11월 착수했다. 올해 4분기에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 임상 완료 목표 시점은 25년 3월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에비디티 파트너사인 에스티팜이 이 CDMO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FDA, CGMP 기준으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에스티팜 포함해서 전 세계 3개사뿐인데, 에스티팜은 에비디티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고객사로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연구개발 및 사업 전략을 목적으로 1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에비디티의 전환사채를 12억 원에 취득했다. 올해 3월 말 에스티팜이 보유한 에비디티 지분율은 0.27%다. 지분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비디티의 몸값이 높아지면 이 에스티팜의 지분 가치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겹경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비디티가 어쨌든 이제 임상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당연히 공급해주는 회사가 에스티팜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에스티팜 그 CB 1000억 있죠? 거기에 누가 투자했는지가 드디어 이제 뉴스로 나왔거든요. 우리도 이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카더라 소식만 듣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보니까 19곳이나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1000억이 19곳의 투자자가 이제 모여서 시비를 발행을 한 거다. 라는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제로금리 시비로 1000억 조달, 투자자는 주가 상승에 베팅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올리고 생산설비 증설에 800억 투자, 올리고 재료비, 그리고 mRNA, R&D에 200억을 투자한다. 중국계 라이프 캐피탈 포함 총 19곳 국내 기관 투자자 CB 투자 참여. 자, 에스팜은 9일 1000억 원 규모의 제2회차 CB에 대한 주급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는데, 해당 CB 투자자는 모두 기관 투자자로 중국계 라이프 캐피탈,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신한캐피탈, 린드먼 혁신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 19곳이다. 해당 CB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다. 한 주당 전환가액은 79,648원. 그러니까 이제 전환가액도 할인 없이 그냥 당시 현재가로 그냥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에스티팜에 상당히 유리한 전환사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채권으로서의 실익이 없는 만큼 향후 에스티팜의 주가 상승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를 그냥 100%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투자들은 CB 전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1년 뒤에 전환가액보다 에스티팜의 주가가 올라야지만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해당 시비에는 300억 원 규모의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다. 예. 이 콜옵션이란 거는 그거죠. 예, 300억, 2천억 중에 300억은 다른 3자한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권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비에 참여한 채권자들은 어떤 마인드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이자 수익은 절대 바랄 수 없는 거고 무조건 주가가 올랐을 때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가 수익이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ST팜은 지난 20년 12월 1,10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한 바도 있다. 해당 시비의 표면면 만기 이자율은 모두 빵프로였다.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은 일단 ST팜이 시비를 찍어서 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돈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증설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회차와 2회차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시비를 통해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채권자들은 결국엔 전부 다 투자자로 전환을 시킬 목적으로 채권자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ST팜의 채권자 거의 100%가 ST팜의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옵션은 없다라는 거죠. 이 채권자들도 결국엔 생각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ST팜의 주가가 조금 오를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너스로요. 새롭게 찾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그 종목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톱텍이란 종목이에요. 톱텍이 완전 바닥권이죠. 주가가. 그리고 2023년 초에 1월 달에 1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오르기 전 가격인 7,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톱텍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2시에 실적 발표를 했네요.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오늘은 방송 녹화가 있는 날이라 방송국 갔다 오느라고. 여기서 보면 180억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만 180억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적이요. 2021년도에 1649억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886억 적자가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매출액이 3450억에 영업이익이 208억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또 적자가 나왔어요. 866억에 83억. 그런데 지금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매출액은 558억에 영업이익이 180억이 나왔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실적이 2분기 때 엄청 껑충 뛴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 바닥권에서 그냥 단순하게 주가 바닥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9,000원 정도로만 보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종목들을 특히나 이제 중성주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들어갔다가 수익 좀 나면 한번 좀 팔아서 수익 좀 챙겨주고 다시 그 현금 가지고 새로운 종목 찾아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익을 내기에는 훨씬 용이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 마시고 한 9,000원 내외 정도로만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 실적이 좀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 나오고 주가도 완전 바닥권에 있어서 크게 부담 없는 종목으로 하나 보너스로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매매하신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증시 브리핑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장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좀 익사이팅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 시장도 상당히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죠. 일단 여러분들 주말이니까요. 주말 푹 쉬시고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는 또 시장에 또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오늘 알려드렸던 것처럼 또 새롭게 보이는 종목 있으면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바이.